서희야, 아까 이번 달 양육비 보내놨어. 그래? 하루 빠르네? 내일부터 해외 출장 가거든. 그래서 하루 일찍 보냈어. 여전히 바쁜가 보네? 그래서 나한테 버림받고 아인이 양육권도 뺏긴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좀 불공평하긴 하지. 네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건데 왜 너한테 우리 딸 양육권을 줘야 되는 거냐고. 당신같이 일밖에 모르는 인간은 제대로 양육을 못할 거라고 판단되니까 그렇지. 뭐 부정은 못하지. 난 해외 출장을 자주 가니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누나도 결혼해서 멀리 살고 아이니를 대신 돌봐줄 친척도 없으니 그래서 하다못해 양육비라도 매달 250만 원씩 여유롭게 보내고 있잖아. 뭐 당신이 가진 재주라고는 돈 좀 번다는 것뿐이긴 하지. 덕분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감사하고 있어. 꼭 아이니를 위해서 써? 알겠다니까. 근데 슬슬 아이니도 핸드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걸 왜 물어봐? 아니 벌써 고1이잖아. 내 동료 딸이랑 비슷한 나이인데 요새는 그 나이에 핸드폰이 없으면 엄청 불편하다고 하던데 아이니가 사달라고 말 안 해? 걔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해. 그래? 애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내 생각에는 슬슬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 얘기하고 이제 나 일하러 가야 돼. 핸드폰은 생각해 볼게. 그래 알겠어. 아이니한테 안부 전해줘. 아빠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나 아인이야. 어? 아인이라고? 정말? 응. 엄마 핸드폰 보고 아빠 연락처 알아내서 연락한 거야. 근데 너 핸드폰 없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샀어. 주변 애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엄마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핸드폰 필요하다고 하도 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준 거긴 하지만. 그렇구나. 연락해줘서 고마워. 딸한테 연락받으니까 좋네. 응. 근데 분명 저번에 엄마랑 카톡했을 때는 아직 네가 핸드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빠랑 내가 연락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 어? 그래서 아직 내가 핸드폰이 없다고 말한 걸지도 모르지. 아, 뭐 하긴 그걸 좋아라 할 이유는 없겠네.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혼한 남편이랑 자기 손에 있는 딸이 연락하는 거니까. 있잖아 아빠. 양육권이라는 게 자녀가 13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사도 존중받는 거지? 그럴 거야. 이혼할 때 얘기했던 걸 기억하는구나. 나 아빠랑 살고 싶어. 어? 그냥 집에 잘 거만 있으면 나는 상관없어. 식비도 알바해서 보탤 거고 내가 집안일도 할게. 잠깐만 아이나. 물론 전학할 때 필요한 수속이나 나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건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내 혼자 힘으로 할게. 아니 아이나 잠깐만. 전학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빠가 지금 부산에 사는 건 알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다닐 만한 고등학교도 이미 다 찾아놨어. 이젠 그냥 아빠 허락만 받으면 돼.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니 사실은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생겼거든. 어? 남자친구? 물론 아무리 딸이 있다고 해도 엄마도 지금 솔로니까 남자친구가 생겨도 이상할 건 없지만 엄마가 그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올 때마다 나는 집 밖으로 쫓겨난단 말이야. 뭐? 그래서 이제는 아예 학교 끝나고 바로 알바까지 가고 있는데 요새는 심지어 남자친구가 자고 가는 날도 많거든. 그럼 설마 한밤중에도 쫓겨난단 소리야? 응. 그래도 다행히 그때마다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재워주시기는 해. 그랬구나. 그리고 알바를 3개나 하는데도 식비가 부족해서 몸무게도 15kg나 빠졌어. 뭐라고? 아빠가 매달 양육비 넉넉히 보내고 있는데? 어? 엄마는 내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하던데? 뭐? 아빠 회사가 도산해서 양육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아니야. 회사도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항상 양육비도 매달 250만 원씩 보내놨어. 그렇게 많이? 설마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건가?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한가? 하여튼 나 이제 여기 있기 싫어. 그래서 엄마 몰래 이렇게 아빠한테 연락한 거야. 알겠어. 일단 한번 만나자. 다행히 내일은 쉬니까 아빠가 바로 기차 타고 갈게. A역 3번 출구에서 만나면 아마 엄마도 모를 거야. 알겠어. 그럼 거기서 딱 12시에 만날까? 알겠어. 내일 보자. 아빠, 오늘 고마웠어. 그래 아이나. 오늘 밤은 어디서 지낼 거야? 담임 선생님네 집.
아빠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준 덕에 언제든 자러 와도 된다고 말씀해주셨거든. 그렇구나. 이번 일을 같이 도와준다고까지 하셨고 참 좋은 선생님을 둔 것 같네. 감사하다고 꼭 전해줘. 알겠어. 그럼 어제 얘기한 대로 여름방학 중에 결판 내는 걸 목표로 움직이면 되는 거지? 응, 아빠도 바쁠 텐데 귀찮게 해서 미안해. 걱정하지 마. 하나도 안 귀찮고 이럴 때 아빠를 믿고 도움을 요청해서 오히려 기뻐 아빠는. 고마워, 아빠. 아니 뭐야? 애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뭔데? 갑자기 이제 나랑 살기 싫어서 아빠한테 간다는 말을 하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이서 연락했다면서 양육권을 가진 나를 두고 그딴 짓을 해? 그 나이 되면 당연히 본인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뭐? 이혼했을 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 나중에 아이니가 사리분별할 나이가 됐을 때는 본인이 원한다면 내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그래도 당신은 출장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상태도 아니잖아. 경제적 여유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곁에 있어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제대로 애 돌볼 수나 있겠어? 아, 그거 말인데 내가 해외 출장 다니면서 하던 일을 새로 만든 전문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덕분에 내 생활은 예전보다 더 안정될 예정이야. 내가 없을 때도 누나 부부가 이 근처로 이사 오기로 했기 때문에 아인이랑 같이 사는 데에는 문제 없어. 뭐? 게다가 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 않아? 뭐가? 내가 매달 보냈던 250만 원은 대체 어디다가 써온 거야? 뭐? 무슨 소리야? 아인이 학비랑 뭐 교통비랑 학원비랑 생활용품 등등 사립고등학교라서 돈 많이 든다고 했잖아. 야, 나랑 아인이가 연락했다는 걸 알고도 그런 거짓말이 나와? 아니 그래 뭐 학비는 양육비에서 냈을지도 모르는데 사립고등학교만큼은 아니겠지. 아인이는 교통비도 안 들게 자전거 타고 근처 공립학교 다닌다며? 학원은 가본 적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안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애한테 알바를 3개나 시켜가면서 돈을 벌게 했어.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애가 너무 말라서 진짜 못 알아볼 뻔했어. 원래 평균 체중 정도에 밥도 잘 먹던 애가 15kg나 빠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그냥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 그럴 나이도 됐잖아. 그럴 나이인 애를 집에서 남자친구랑 둘이서 놀기 위해서 밤낮 없이 쫓아낸 건 대체 누군데? 걔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니까 말한 거 아니야. 흥신소에서 조사한 정보도 있어. 뭐? 흥신소? 양육비 대부분을 남자친구한테 갖다 바치고 있던 거 다 알고 있어. 잠깐만! 오늘도 또 남자친구 집에다 불러놨나 본데 예외 없이 또 아인이 쫓아낸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해둔 지인네 집에서 지내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이대로 다시 너한테 돌아갈 일은 없을 거야. 뭐? 아니 왜? 이미 아인이가 자기 의사를 표시했다니까. 이제 곧 양육권자 변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거야. 안 돼! 지금 아인이 이르면 난 먹고 살지도 못한단 말이야. 남자친구와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알바도 그만두셨나봐. 네가 다 갖다 쓴 양육비도 어느 정도는 도로 받아낼 생각이니까 얼른 일자리나 알아봐. 뭐? 그게 대체 얼만데? 그거야 계산을 해봐야 알긴 하겠지만 아인이가 한 얘기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대충 6천만 원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싶어. 6천만 원? 정확한 액수는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변호사까지? 그니까 그쪽을 통해서 얘기하면 돼. 아니 잠깐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머리도 안 돌아간단 말이야. 변호사한테 얘기하라니까. 난 간다. 이 행동은 딸의 여름방학 시기를 노렸습니다. 전처가 학교에 난입해서 딸과 접촉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사정을 알게 된 전처의 부모님도 함께 설득해 주셔서 겨우 수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매우 기뻐했습니다. 전학갈 학교도 정해줘서 신학기 시작과 함께 새 학교 생활에도 순조롭게 적응한 듯합니다. 전처는 이제 자신의 부모님에게조차 버림받게 되었고 다 써버린 양육비를 갚기 위해 빚까지 졌습니다. 자신에게 바쳐온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알게 된 남자친구와도 이별했고 완전히 혼자가 된 전처는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지금은 한 지방 번화가에서 몸을 팔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서가, 너 또 회사 쉴 생각이야? 벌써 2달째잖아. 그러다 잘리면 어쩌려고 그래? 뭐야. 나 이제 일 시작해야 돼.
일하긴 뭘 해. 출근할 시간 다 됐는데 방에서 뒹굴거리기나 하고 컴퓨터 두드리면서 놀기나 하는 주제에 말이야. 게다가 너뿐만이 아니야. 수진이도 똑같이 그러고 지내잖아. 대체 너희 부부는 왜 그러고 사니? 동네 창피해서 어디 나가질 못하겠어 내가. 아니, 나랑 수진이가 일하는 회사에 재택근무가 도입됐다고 몇 번을 말해. 집에서 일해도 되는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달에 몇 번만 출근하면 그만인 거야. 이게 요즘 시대의 업무 방식이라고. 재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그냥 회사에 짐이 되는 인원들을 싹 다 정리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 뭐? 얼마 못 가서 해고될 운명이라는 거지? 집에서 일해봐야 뭔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말이야. 그냥 백수랑 다를 게 없잖아. 한심해 죽겠다 야. 누가 그런 말을 해? 현지가 그러더만. 누나가? 인터넷 게시판? 인가 뭔가 하는 데서 다들 그렇게 말했다더라. 엄마, 물론 인터넷이라는 게 맞는 정보도 돌아다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랑 틀린 지식을 떠드는 사람도 존재하는 곳이야.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뭐? 그럼 너 현지가 지금 틀린 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짓 정보를 누나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을 뿐이야. 너 뭐가 잘나서 현지한테 그렇게 말하니?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 현지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아, 진짜. 그래, 엄마가 누나만 편애하는 건 잘 알고 있고 어차피 나랑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을 거 다 알아. 그냥 일하는 거 방해나 하지 마. 너희가 언제 일을 했다 그래? 일 안 하는 백수는 누나겠지. 현지는 일 안 해도 돼. 언젠가 잘 사는 남자한테 시집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가꾸는 중이라고.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백수라고 하면 안 되지. 아, 그러셔? 하여튼 나 이제 진짜 일 시작하니까 이제 답장 못한다. 일 다 끝날 때까지 방문 잠가 놓을 거니까 방해하지 마. 뭐? 야! 전현석! 엄마, 큰일 났어. 뭔데? 지금 외근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나랑 수진이 컴퓨터가 부서져 있던데? 누가 방문 손잡이 부수고 침입했나봐. 엄마, 지금 누나랑 같이 외출한 거 맞지? 뭐 아는 거 없어? 아, 컴퓨터? 너희가 일도 안 하고 컴퓨터만 만지고 노는 거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부숴버렸어. 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컴퓨터를 2대나 다 박살내놓고 그거 저번 주에 새로 받은 최신 모델이란 말이야. 그게 최신 모델이라서 그런 거라고. 뭐? 현지가 그러더라. 니네가 완전히 백수가 되기 전에 현실을 좀 깨닫게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서 부순 거라고? 그딴 쓸데없는 물건 살 돈 있으면 현지 피부관리 비용이나 좀 보태든가 해. 피부관리라니. 그 컴퓨터는 회사 컴퓨터고 업무 효율성을 생각해서 고른 거야. 엄마랑 누나가 해야 되는 사치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뭐? 사치는 너희들이 부리는 거겠지. 업무고 나발이고 그냥 게임하려고 산 거잖아. 대체 누가 그래? 현지가 그랬어. 백수가 원래 게임하려고 컴퓨터에 돈 들이고 그런다더만. 아니, 누나가 하는 말 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니까. 지금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상황 파악도 안 되지? 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집 나가. 뭐? 너희 같은 백수 부부 먹여 살릴 돈은 10원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아, 그래? 그거 참 고마운 소리네. 내일 바로 나가줄게. 어머, 그래? 그럼 얘기가 빠르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른다.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길바닥에 나앉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우리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 천연석, 이게 대체 뭐야? 우편 도착했어? 변상금 1000만 원이라니 뭔 소리냐고. 뭐긴 우리 컴퓨터 변상금이지. 뭐? 내 거랑 수진이 거 합쳐서 그 금액이야. 1000만 원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어딜 더러운 방법으로 돈 뜯어갈 생각만 하고 있어? 건방지게. 청구서 보낸 게 회사 측인 건 확인했어? 뭐? 회사? 그 컴퓨터는 회사에서 지급했던 거라고. 지급을 해? 회사가 컴퓨터 2대를 사서 나랑 수진이한테 쓰라고 지급했던 거라고. 뭐? 지금까지 쓰던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기종이라서 작업 효율에 문제가 생겼었거든. 그래서 재택근무가 된 참에 하나둘씩 새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가장 높은 스펙을 필요로 하는 나랑 수진이 컴퓨터가 그 대상이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비쌀 리가 있어? 엄마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영상 관련이랑 사진 처리가 메인이라서 그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려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들어.
네가 그렇게 말해봐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알든 모르든 변상은 해야지 어쩌겠어. 백수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런 말 해봤자 변상해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난 이런 돈 못 내. 적당히 해. 아직도 본인들이 어떤 입장에 놓였는지 모르겠어? 에? 현서가.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김에 내가 하나 더 알려줄게. 엄마랑 누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5년 전부터 제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그러는 바람에 아빠가 남겨준 유산은 이미 2년 전에 다 쓰고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몰랐지? 뭐? 그 후로는 나랑 수진이가 월세를 포함해서 온갖 유지비랑 엄마랑 누나 생활비까지 다 내왔어. 그랬어? 그래도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한 건 엄마니까 앞으로는 싹 다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아니, 잠깐만! 아,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컴퓨터 변상은 반드시 해야 돼. 아니, 우리는 일도 안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란 소리야? 일을 해. 그럼 이만. 지금까지 저와 제 와이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엄마와 누나는 세상 물정도 모르는 데다가 재택근무도 이해 못하고 결국은 변상 문제까지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우선 컴퓨터에 들어간 1,000만 원은 재빨리 받아냈습니다. 엄마랑 누나는 어디서 빚이라도 졌는지 한 번에 갚으며 아주 자신만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또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고 생활비에다 사치 부리는 데에도 빚을 졌더군요. 다만 빚진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는지 험하게 생긴 형님들이 집까지 찾아오게 된 데다가 월세도 밀리다 못해 결국 집주인에 의해 강제퇴거를 당했고 그 후로는 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어디 구석진 사창가에서 누나가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데 이미 연을 끊은지라 솔직히 제 알바는 아니긴 합니다.